안녕, 모모쌤이야. 그래, 한 주 동안 잘 지냈지? 선생님도 잘 지냈어? 그래, 오늘은 저번 시간에 거의, 우리가 뭐 했지? 순환기 했지? 순환기 끝냈고, 오늘은 호흡기 들어갈 거거든? 호흡기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할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래, 그럼 오늘 호흡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살짝쿵 그림을 그려놨어. 뭐 같아? 폐야, 폐. 폐를 조금 크게 확대시켰는 건데 이건 조금 이따 같이 해보고 일단은 호흡기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호흡기는 이 코부터 입이 아니야. 우리 입으로 숨 쉬지 않는 거야. 코야, 코. 코, 그 다음에 쭉 지나가는 그것을 기관이라고 해. 그리고 이 기관을 따라 내려가면은 폐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처럼 보이는 가지가 계속 확장시켜서 계속 붙어 있는 그 부분이 기관지거든. 그러니까 코, 기관, 기관지, 그리고 폐. 이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호흡계야. 그래, 호흡기는 초등학교 때도 조금 이제 들숨과 날숨, 즉 숨을 쉴 때, 내뱉을 때, 뭐 요거 잠깐 배웠던 기억이 있을 거야. 아니, 없다고? 괜찮아. 지금 다시 할 거거든. 즉, 우리가 들이쉰다. 즉, 이게 들이쉬는 숨을 들숨이라고 하고, 들이쉬는 숨, 그리고 내뱉는 거, 날아가는 거지, 날숨이라고 해. 날아갑니다. 그래, 우리 들숨일 때는 무엇을 공급받기 위한 거야? 산소야. 즉, 우리 공기는 제일 많은 것이 질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아르곤, 뭐, 요 밖에도 또 있어, 그치? 뭐, 이산화탄소도 다 당연히 있고, 그 중에서 좀 그 비율이 좀 더 많아야 되는 것이 산소를 공급받는다고 했잖아. 즉, 산소가 더 많이 들숨에 있어야 되고, 물론 다른 것들도 같이 들어오기 하겠지만, 그치? 산소가, 즉, 날숨에는 무엇이 많이 나가야 돼? 우리가 좀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가야 돼. 즉, 날숨에는 들숨보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야 되고, 들이쉬는 숨에는 무엇이? 즉, 이산화탄소보다 산소가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자. 우리가 BTB 용액 들어봤을 거야. BTB 용액은 이산화탄소하고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을수록 색깔이 노랗게 변하는 용액이 BTB 용액이거든. 즉, 이제 학교에서 할 수도 있는 실험인데, 즉 BTB 용액에 담긴 플라스크에 후 하고 날숨을 내뱉으면은 그 용액이 어떻게 될까? 노랗게 되겠지요. 그치? 즉,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구나를 이런 실험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이번에는 이 코, 기관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폐. 이 호흡기들이 각각 어떤 기능을 더 맡아서 하는지를 조금 더 알아보자. 일단은 먼저 공기가 이 코로 들어오겠지? 이 코로 들어오는데 외부와 이 몸과의 온도가 좀 다를 수도 있잖아. 그치?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이 온도를 먼저 맞춰주는 것이, 즉 비슷하게 맞춰주는 것이 코고, 또 코에는 콧물이라는 점액이 있지.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 무엇이 딸려올 수도 있어? 먼지 같은 거, 몸에 안 좋은 게 딸려올 수도 있잖아. 그것을 1차적으로 먼저 걸러내는 작용. 코털 있지, 코털. 코털이 그 작용을 해준다는 거.
그렇게 코로 들어온 공기는 다시 기관을 지나고 기관지를 지나서 폐로 갈 텐데 이 기관과 기관지에서 2차적으로 다시 더 조그만 먼지나 세균 같은 것을 걸러줘야 돼. 왜? 우리 몸은 소중하니까. 그렇게 즉 다시 먼지나 세균 등을 걸러줘야 되는데 무엇이 있어서 앞에 우리가 소화기 하면서 소장에 융털이 있다고 했잖아. 여기도 기관과 기관지에도 즉 털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섬모라고 얘기한다. 섬모. 기억해야 해. 그래, 기관과 기관지에는 수많은 섬모가 있어서 다시 세균과 먼지 같은 더 작은 그런 애들을 걸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기가 어디로 도착하면은 폐로 도착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폐야. 이 폐. 그래서 폐에는 즉 양 사이드에 선생님이 지금 2개 그렸잖아. 즉 양 사이드에 이 한 쌍으로 폐가 존재하고 이 폐를 좀 더 크게 확대하면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주 수많은 주머니처럼 생긴 애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폐거든. 그 주머니처럼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폐포라고 얘기한다. 폐포 정말 중요해. 이 수많은 폐포는 왜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어도 되는데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을까? 여기서 중요. 즉 앞에서 융털이 또 나오네. 융털이 수많은 융털로 되어 있어서 표면적을 넓혀서 물질 교환을 용이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 그것처럼 폐도 수많은 폐포로 되어 있어서 즉 표면적을 넓혀 주어서 즉 기체 교환을 더 용이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폐포의 역할이야. 그래, 이 폐포는 즉 폐를 이루고 있는 작은 공기주머니처럼 생긴 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주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 그 폐포를 좀 확대시키면 이런 모양인데 이제 칠판을 볼까? 즉 이게 폐포에 크게 확대시켜서 하나의 폐포의 모습인데 폐포를 폐라고 생각하면 돼.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폐니까. 즉 폐포에는 산소가 많아서 아주 가느다란 무엇이 있다? 얘는 모세혈관이야. 모세혈관. 모세혈관들이 폐포를 이렇게 싸고 있고 그래서 서로 무엇이 일어나 지금? 물질 교환이 일어나겠지. 물질 교환을 일어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 즉 모세혈관은 폐포에 있는 무엇을 공급받아야 되고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고 그런데 모세혈관은 무엇을 갖고 왔어? 여기에는 무엇이 더 많을까? 모세혈관에는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 이 이산화탄소는 다시 어디로? 폐포로 들어가야겠지. 이산화탄소는 폐포로 들어가고 산소는 모세혈관으로 서로 물질 교환이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심장으로 가야 하는데 그럼 이때 중요한 거 즉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오는 이 입구에 있는 얘는 무엇과 연결된 길이고 우리가 심장에서 나온 길을 동맥이라고 했지. 그래서 대동맥과 폐동맥이 있다고 공부했어. 그래, 이 폐동맥, 즉 산소로 이 들어오는 길은 폐동맥이 돼야 되고, 폐동맥, 산소를 공급받고 산소가 많은 이 길은 다시 폐정맥이 되겠지. 폐정맥. 그래서 이 폐정맥은 다시 한번 심장으로 들어갔다가 대동맥을 따라서 온몸으로 순환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소가 많은 것은 폐동맥일까요? 폐정맥일까요? 하면은 산소가 많은 풍부한 혈액이 있는 곳은 폐정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폐정맥은 동맥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 들어가는 길, 나가는 길의 이름 알아두자. 그래, 그리고 나서 요 화살표도 알아봐야 되는데, 즉 여기에서 모세혈관에서 이동하는 애는 이산화탄소, 산소가 아니야. 이 산소는 다시 어디로? 모세혈관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것도, 즉 서로 화살표가 무엇을 어떤 기체를 얘기하는지도 꼭 기억해야 돼. 정리하자면 폐는 수많은 폐포로 구성되어 있고, 이 폐포도 즉 모세혈관처럼 한 층의 세포층이 되어 있어야지만 서로 기체 교환이 원활할 수 있다는 것도 조금 알아두고, 그래, 이렇게 폐는 심장하고 달리, 이것도 중요해. 심장하고 달리 근육이 아니야. 근육이 아니라서 앞에서 우리가 심장은 스스로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심장 박동이 뛰는 거지만 두근두근두근. 그러나 폐는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아야 돼. 이 폐 아래에 있는 얇은 막이 있거든. 이것을 우리는 가로막, 가로로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있는 이것을 우리는 폐 아래 있거든.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가로막이겠지. 이것을 우리는 가로막이라고 하고, 이 폐를 중요하잖아.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만져질 건데 그래, 갈비뼈가 있지. 그 위에 덮고 있는 무엇이 있다? 갈비뼈.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렇게, 그치, 갈비뼈가 요렇게 있잖아. 이거 우리가 갈비뼈. 그래, 이렇게 폐는 가로막과 갈비뼈가, 즉 호흡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 이렇게 호흡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기로 하자. 오늘도 방송 보면서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했어. 그래, 중요한 부분 한 두 가지 있었지? 폐포는 정말 중요하고 서로 어떤 것이 교환되고 어떤 길을 통해서 교환되는지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자. 남은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